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마음이 서운한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속으로만 끙끙 앓아본 적. 아니면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적.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가 깊어지기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운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지 마세요. 주말 저녁 영희 씨는 아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 메시지가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동네 엄마 모임에서 친한 엄마가 사진 한 장을 보낸 것이었죠. 사진 속에는 다른 엄마들 3명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어? 다들 만났네. 그런데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나만 빼놓고 만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불편한 사람인가? 서운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 다들 모이셨네요. 사진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여요. 다음엔 저도 불러주세요. 같이 수다 떨고 싶어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아, 영희 씨. 미안해요. 급하게 약속 잡아서 따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다음엔 꼭 같이 만나요. 맞아요. 다음엔 영희 씨랑 꼭 만나요. 우리 아이들 얘기도 더 나누고 싶어요. 영희 씨는 대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요청했더니 상대방들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다들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만 빠져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적.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이런 생각이 스치죠. 왜 나만 빼놓은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서운함이란 참 묘한 감정입니다. 관계를 멀어지게도 깊어지게도 만드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서운함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잘 기억하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즉각적인 감정 폭발은 금물입니다. 서운한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특히 왜 나만 빼놓은 거야? 라고 따지고 싶은 충동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뭐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이런 생각을 하며 대화를 피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희 씨가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자신만 빼놓고 다른 엄마들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들 모이셨네요. 사진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여요. 다음엔 저도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꺼냈죠.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지 마세요. 서운함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려 합니다. 나를 일부러 뺐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단순히 상황이 그랬을 뿐 나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를 단정 짓는 순간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 전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영희 씨도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서운했지만 엄마들에게 왜 나를 빼놨어? 라고 묻기 전에 부드러운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지요. 그러자 다른 엄마들이 급하게 약속을 잡아서 연락을 못 드렸다라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처럼 먼저 상대의 진심을 여유 있게 확인하는 태도가 관계를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서운함을 속으로만 사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라면 내 의사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엔 저도 불러주세요. 같은 말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 서운했음을 은근히 전달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표현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이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유도합니다. 상대방은 다음번엔 꼭 챙겨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으면 100가지 근심이 사라진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서운한 상황에서도 차분히 대처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서운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진심을 여유롭게 확인하며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처가 더 따뜻한 관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오히려 상대를 먼저 인정하세요. 토요일 아침 영희 씨는 주말 대청소를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고 쌓인 빨래까지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지요.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는 남편을 보는 순간 영희 씨는 속에서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집안일 하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하네?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터뜨렸다가는 결국 싸움으로 번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지요. 영희 씨는 청소기를 잠시 멈추고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영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겠지만 나도 요즘 너무 지치더라. 주말엔 나도 조금 쉬고 싶어. 그런데 집안일은 대부분 내가 다 하다 보니까 체력이 남아나질 않아.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둘 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심했네. 미안해. 뭘 도와줄까? 영희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랑 빨래나 맡아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집안일을 조금 빨리 끝내고 당신이랑 쉬면서 같이 TV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설거지랑 빨래 바로 할게. 그날 이후 남편은 집안일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비난 대신 부탁을 선택한 영희 씨의 한마디가 남편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비난은 벽을 세우고 부탁은 문을 연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비난을 받는 순간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뇌는 즉시 이건 공격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성적 대화 대신 반격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왜 나만 다 해야 해? 라는 말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럼 나는? 이라는 반발심을 심어버립니다. 결과는 갈등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부탁은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며 시작하는 부탁은 방어의 벽을 허무는 열쇠입니다. 여보, 당신도 많이 힘들겠지만 이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사람은 방어 대신 협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협력해야 하는 문제를 주었을 때 협력 문제가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결과가 있죠. 인간은 공동의 목표가 주어질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대화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집안일을 나누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돕는 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탁이 아닌 함께 해결해가는 동료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것은 상대의 뇌 속 협력 스위치를 켜는 방법입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화를 내는 목소리를 들으면 뇌는 즉시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는 아드레날린 폭발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낮은 톤의 목소리는 안정감과 신뢰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힘들겠지만 나도 좀 지쳐. 함께하면 우리 둘 다 편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쓸모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열린 문처럼 변합니다. 결국 비난과 부탁은 관계의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상대가 방어의 장벽을 칠지 협력의 손을 내밀지는 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비난 대신 부탁을, 강요 대신 협력을, 폭발 대신 차분함을 선택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서운함을 갈등이 아닌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로 바꿀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곧 나를 다스리는 길이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결국 나 자신을 다스리고 관계를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서운한 마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져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운하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금요일 저녁 민준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에 나갔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던 그는 오늘만큼은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시간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한창 무르익던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민준이는 돈 잘 버니까 오늘 밥값은 민준이가 내는 걸로 하자.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지. 돈 잘 버는 사람이 싸야지. 민준 씨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항상 내가 내야 한다는 건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평소라면 웃어넘겼겠지만 오늘은 그 말이 너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평소보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야, 나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이러면 좀 서운하다? 친구 사이에 이렇게 돈 잘 버는 걸 들먹이며 밥값 떠넘기는 거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야. 술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민준 씨의 진지한 톤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기분 좋을 땐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친구끼리 이런 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제야 친구 중 한 명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우리는 농담처럼 말한 건데 민준이가 이렇게 기분 나쁠 줄은 몰랐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경솔했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런 얘기하는 게 불편했는데 그래도 말하길 잘했다 싶다. 우리 공평하게 내자. 그렇게 하면 서로 더 편하잖아.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서운함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으시죠? 왜 내가 늘 더 내야 해? 왜 나만 챙기지 않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려가 부족해질 때 이런 감정은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첫째, 서운함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나 서운하다는 말만으로는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만 머물면 상대방은 그저 내가 기분이 나빴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대신 서운했던 상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 돈 잘 버니까 밥값은 내가 내라고 했을 때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친구끼리 돈 잘 번다고 당연히 한쪽만 내는 건 너무하잖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감정만 전달하지 말고 행동과 맥락을 함께 설명해 보세요. 둘째, 당당하고 명확하게, 그러나 상대를 무시하지 마세요. 서운함을 표현할 때 중요한 건 솔직하고 명확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대화는 바로 막히고 맙니다. 민준 씨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기분이 상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좀 서운하다. 내가 돈을 잘 벌건 말건 친구 사이엔 서로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너희가 틀렸다는 식의 공격 대신 우리 관계를 위해 이건 조금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전달하면 상대도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당당하면서도 존중을 담은 말투, 이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서운함을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왜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민준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나는 언제든 기분 좋을 땐 쏠 수 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면 기분이 좀 그렇다. 이렇게 솔직하게 의사를 밝히면 상대는 나를 더 배려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을 함께 설명하며 대화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서로를 대할 때 바른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오래 지속된다.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고 느낄 때 솔직히 말하되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친구란 가깝기에 더 쉽게 서운해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지혜롭게 풀어내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네 번째, 상황을 먼저 물어보세요. 아침부터 영희 씨의 마음은 싱숭생숭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딸의 연락이 뚝 끊겼기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었는데 이번 주는 문자에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너무 바쁜 건가?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 주는 엄마처럼 보일까봐. 딸에게 바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할까? 혼자만의 고민이 깊어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영희 씨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딸,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딸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서 연락 못했어. 미안해요. 영희 씨는 속으로 역시 바빴구나 싶으면서도 여전히 서운한 마음을 완전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차분하면서도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바쁜 건 이해해. 그런데 엄마는 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하거든. 요즘 네 연락이 뜸해서 조금 서운하더라? 딸은 조용히 듣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느끼셨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쓸게요. 영희 씨는 딸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저도 힘내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연락이 뜸해질 때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너무 바쁜 건가?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커지지만 혹시 내가 부담 주는 부모로 보일까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신 적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죠. 첫째, 상황을 먼저 물어보세요. 서운함을 바로 꺼내는 대신 상대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연락 안 해? 라고 물으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를 줍니다.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솔직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죠. 둘째, 솔직하지만 긍정적으로 감정을 전하세요. 서운함을 표현할 때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기보다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연락 안 해? 서운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엄마는 내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든든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단순히 서운하다는 감정을 넘어 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들으며 부모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셋째, 마음을 닫기 전에 대화를 시도하세요. 서운함을 느낄 때 얘가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서운함은 쌓이고 결국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적절한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그러나 너무 과하지 않게 말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내 연락이 뜸해서 조금 서운했는데 내가 바쁜 건 이해해. 그래도 내 목소리 듣는 게 엄마에겐 큰 힘이 돼. 이 말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서운함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쁘더라도 틈틈이 부모를 생각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이 내가 바쁜 걸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죠. 이런 차이를 좁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전하면 자녀도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거리가 멀어도 가까운 법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면 물리적인 거리와 바쁜 일상이 주는 서운함도 쉽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도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죠. 오늘 여러분도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솔직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더 따뜻한 관계로 이어질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말을 잊지 않고 전하는 것. 그것이 서운함을 사랑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 서운함을 리더십으로 풀어보세요. 회사 점심시간, 팀장인 재석 씨는 서류를 정리하며 점심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예정이라 깔끔하게 준비한 보고서를 동료들과 공유하려 했지요. 그런데 같은 팀 대리인 민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건 제가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기존 자료로도 충분할 텐데요. 순간 재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왜 이런 식으로 말하지? 팀 내에서는 누구보다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였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우 씨의 이 말은 재석 씨를 꽤나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감정을 바로 터뜨리는 대신 대화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재석 씨는 민우 씨에게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우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재석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 조금 서운했어요. 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건데 그 말투는 마치 제 노력을 가볍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민우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팀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재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가 그런 뜻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표현 방식 때문에 내가 조금 오해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로 더 명확하게 의사를 전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사실 내가 팀의 성과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노력도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 말투가 경솔했네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 씨는 팀장과의 대화에서 말을 더 조심스럽고 배려 있게 하기 시작했고 팀 내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리더십은 강요가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 팀장은 권위가 아닌 소통과 존중을 통해 팀원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재석 씨가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민우 씨를 꾸짖었다면 팀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팀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했지요. 내 노력을 가볍게 보는 것 같더라는 말은 서운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한마디입니다. 재석 씨는 단순히 서운함을 표현한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우 씨가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내가 팀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라는 말은 자신의 노력을 존중받으려는 의도와 동시에 팀 전체를 위한 행동임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처럼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서로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재미있는 심리 연구가 있습니다. 팀원과 리더 사이의 관계는 갈등이 없는 경우보다 갈등을 잘 해결한 경우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경솔하면 정은 떠나고 존중은 멀어진다. 팀장은 팀원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팀원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경솔한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현명한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팀의 분위기를 만들고 서운함도 현명하게 다루면 팀워크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이 팀을 더 따뜻하게 움직이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서운함은 우리 마음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려주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따뜻한 말로 전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